이번 시간에는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과 속력이 일정한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의 학습 목표는 물체의 움직임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기록하여 속력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노란색 자동차가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은 것을 나타낸 것인데요. 사진을 5번 찍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는 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자동차가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노란색 자동차의 뒷바퀴를 기준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정지했던 자동차는 이 자동차고요. 두 번째로 찍힌 자동차는 이 자동차, 세 번째로 찍힌 자동차는 이 자동차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찍힌 자동차입니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동안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가 얼만큼 이동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처음에는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가 요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만큼 이동을 했고요. 세 번째는 자동차가 이만큼 이동을 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자동차가 이만큼 이동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측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 자동차가 가장 빠르게 이동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자동차가 가장 빠르게 움직인 구간은 A부터 D 중 어느 구간일까요? 네, D 구간이 되겠죠? 일정한 시간 동안 가장 많은 거리를 움직인 D 구간이 속력이 가장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를 속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1초 또는 1분 또는 1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력은 1초 동안의 이동 거리, 1분 동안의 이동 거리, 1시간 동안의 이동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속력은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속력은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서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속력은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구할 수가 있고요. 우리 단위를 좀 볼게요. 이동거리가 미터고요. 시간이 S래요. 세컨드. 우리 초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읽어요. 자, 그런데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킬로미터 단위로 많이 움직이죠. 그리고 시간 단위로 많이 타요. 그래서 시간에 영어 hour를 써서요. 킬로미터 퍼 hour 이것도 속력의 단위가 됩니다. 미터 퍼 세크 또는 킬로미터 퍼 아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킬로미터 퍼 아워를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2초 동안 10m 이동하였다면 이 물체의 속력을 구하시오. 네, 2초 동안 10m 이동하였대요. 근데 속력은 1초 동안의 이동거리이니까 네, 2초 동안 10m 이동했으면 1초 동안은 5m 이동했겠죠. 그래서 5m 퍼 세크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 10초 동안 100m 이동하였다면 이 물체의 속력을 구하시오. 네, 10초 동안 100m 이동했으면 1초에는 10m 이동했으니까 10m per sec가 되겠죠. 다음에 세 번째, 1시간 동안 80km 이동하였다면 이 물체의 속력을 구하시오. 네, 1시간 동안 80km 이동했으니까 속력은 80km per hour가 될 겁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연속 사진에서 물체와 이웃한 물체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속력이 느리다. 간격이 좁다는 것은 그만큼 조금 이동했다는 것을 뜻하니까 속력이 느린 거죠. 다음에 2번, 그림은 0.2초 간격으로 운동하는 물체의 모습을 연속하여 나타낸 것이다. 시간을 0.1초로 설정하면 물체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려보자. 네, 이 물체는 지금 0.2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0.1초 동안이면 요 중간
반만 이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려보면 중간중간에 이동한 모습을 더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는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시간 이동거리, 시간 속력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먼저 등속 운동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라고 해서 등속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주변에서 등속 운동을 하는 것들은 이렇게 무빙 워크가 있고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속력이 일정하죠. 그리고 컨베이어, 여기에 있는 음식물들이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빙 워크, 에스컬레이터, 컨베이어 같은 것들이 등속 운동을 하는 예가 되겠고요. 교과서 102페이지에 있는 등속 운동 분석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빨간색 자동차가 나왔는데요. 이 빨간색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자동차가 처음 위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로 찍힌 자동차가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고요. 시간은 1초 간격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1초 동안에 얼마만큼 이동을 하였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기준이 필요한데요. 지금 여기 센티미터, 0cm가 우리 자동차의 가장 뒷부분이 0cm로 기준이 잡혀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도 자동차 가장 뒷부분 몇 cm예요? 4cm네요. 그래서 이동거리는 4cm. 다음에 2초 후에는 8cm 이동을 했네요. 다음에 3초 후에는 12cm 이동을 했고요. 4초 후에는 16cm 이동을 했고 5초 후에는 20cm 이동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구간거리를 한번 계산을 해 볼 텐데요. 이 구간거리라고 하는 것은 0초부터 1초 사이에 이동한 거리를 구간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0초부터 1초 사이에, 즉 1초 동안에 얼만큼 이동했는가? 네, 4cm 이동을 했네요. 다음에 또 구간, 0초부터 2초 사이, 즉 1초 동안에 또 몇 cm 이동했냐면 4cm 이동했고요. 또 2초부터 3초 사이에 마찬가지로 1초 동안 또 몇 cm 이동했냐면 4cm 이동했고요. 3초부터 4초 사이, 즉 또 1초 동안 몇 cm 이동했냐면 4cm 이동했고 4초부터 5초 사이 또 4cm 이동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간별로 살펴보았을 때 모든 구간에서 1초 동안 4cm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속력 한번 구해 볼게요. 1초 동안 4cm 이동했으니까 속력은 4cm per sec. 마찬가지로 4cm per sec, 4cm per sec, 4cm per sec, 4cm per sec가 되네요. 자, 이렇게 속력이 일정하게 운동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이 자동차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등속 운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이동거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네요.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0초일 때 이동거리가 0이니까 0,0에 점을 찍으면 되겠고요. 다음에 1초일 때 이동거리가 4네요. 1초일 때 4니까 1,4에 동점. 다음에 2초일 때 8이니까 2,8에 점.
다음에 3초일 때 12cm 이동했으니까 3,12의 점. 4초일 때 16cm 이동했으니까 4,16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마지막 5초일 때 20cm 이동했으니까 5,20의 점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점들을 직선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선을 이어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래프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나면 지날수록 이동거리가 늘어나는 직선 그래프가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네요. 우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력이 4로 일정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0에서 1초일 때 4cm/s. 그래서 여기요. 1초에서 2초 사이 구간도 속력은 4cm/s. 2초에서 3초인 구간도 4cm/s. 3초에서 4초인 구간도 4cm/s. 4초에서 5초인 구간도 4cm/s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선으로, 직선으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등속 운동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기 때문에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요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그려지는 직선 그래프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간과 이동거리 사이의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증가하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직선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나고요. 다음에 시간 속력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축에 나란한 직선 모양으로 속력이 변하지 않는 직선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그래프를 선생님이 그려놨는데요. A 물체와 B 물체의 속력을 구하시오. 한번 구해볼게요. 자, 먼저 A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1초일 때 우리 이동거리가 5cm네요. 속력은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니까 A의 속력은 얼마가 될까요? A의 속력은 5cm/s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엔 B 한번 구해볼게요. B는 5초 동안 10cm가 이동을 했어요. 1초 동안은 몇 cm 이동할까요? 네, 2cm 이동하겠죠. 그래서 B는 2cm/s가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A와 B 중 속력이 더 빠른 것은? 네, 우리가 지금 속력을 다 구했기 때문에 A가 더 속력이 빠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그래프만 보더라도 Y축 쪽으로 그래프가 더 기울어져 있을수록, 기울기가 더 클수록 속력이 더 빠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교과서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물체가 등속 운동을 할 때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한다.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타났었죠. 2번, 물체가 등속 운동할 때에는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다. 속력이 일정한 것이 등속 운동이니까요. 다음에 3번, 등속 운동의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속력이 3분의 1이 되면 그래프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지 설명해 보자. 그래프에서 속력이 3분의 1로 줄어들면 기울기 또한 3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 기울기가 속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속력이 3분의 1로 줄면 기울기도 3분의 1로 작아지게 됩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조그마한 문제 풀어볼게요. 자이로 드롭이 올라갈 때에는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므로 이 운동을 한다. 네, 속력이 일정한 운동,
등속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